에휴, 무슨 일이 이렇게 없나? 이럴 때 사건 하나 터지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냐? 아빠도 참 말이 씨가 돼요. 어디 가서 딱 한 잔만 하고 올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가시려고요? 아, 이영사 아저씨다. 왔다! 사건이구나! 유탐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서 옵쇼! 사람 좀 빨리 찾아주세요. 사람? 지금 당장이요.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요. 비 내리는 밤의 협박자. 정원 씨는 제가 잘 가는 카페에서 최근에 알게 된 여성분입니다. 상담할 게 있대서 아까 카페에서 만났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대요. 출소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 이런 편지가 1년에 몇 통이나 왔었다고요? 네. 편지 받고 너무 무서워서 회사도 다른 데로 옮기고 이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일단 수상한 사람을 보거나 그런 내용의 편지가 또 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정원 씨가 가고 없더라고요. 아, 같이 계셨던 여자분이요? 방금 전에 계산하고 나가셨는데요? 네? 근데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셨어요. 그럼 혹시 이건 정원 씨 우산인데? 내 거랑 헷갈렸나? 마치 작정하고 차로 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산 때문에 날 정원 씨로 착각한 게 아닐까 했죠. 제 실수예요. 집 주소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콜롬보 반장님께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하필이면 이런 골치 아픈 사건이. 아는 거라곤 딸랑 이름 하나인데 무슨 수로 찾냔 말이죠. 그치만 최근에 카페에서 알게 됐다고 하셨었죠? 그렇다는 건 그분이 이사 온 곳이 카페 근처라는 게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카페를 중심으로 찾아봐요. 주변부터 차례대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보세요. 난 이 사건 맡겠다고 말한 적 없수다. 에? 하면 되잖아, 하면. 범인 녀석,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만. 뭐야, 아까부터 시끄럽게. 이제 어쩌죠?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해서요? 예? 왜요? 무슨 일인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답니다. 저 차는 아까 그 차잖아? 응? 한 발 늦었어. 아니죠. 이영사님, 잠깐만. 잠깐만요. 안 됩니다. 이 형사, 이 형사, 자네 오늘 비번이잖아. 혹시 여기서 여자분이 살해되지 않았나요? 이 남자는 누구지? 저 모자랑 선글라스는 아까 봤던 그 정원 씨. 뭐죠? 정원 씨가 피해자 아니었어요? 아니, 저 여자가 가해자야. 네? 반장님. 유탐장. 자네까지 웬일인가? 잠깐 드릴 말씀이. 그렇구만. 그래서 이 여자분을 찾고 있었다는 건가? 예, 예상한 대로 아래 주차에 있던 차는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렇구만.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형사,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주게. 예.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0분 전
9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재수생인 탁성원 씨가 물건 떨어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듣고 위층으로 올라왔고, 쓰러져 있는 시신과 그 옆에 서 있던 문정원 씨를 발견하자마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탁성원 씨가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신희준, 28세. 사흘 전에 토토교도소에서 출소한 걸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교통형무소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요? 네,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과속을 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호수로 떨어졌고, 그때 차에 있던 2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1명이 사망, 나머지 1명은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운전자는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동승자는 음주를 묵인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년간 복역했죠. 그 동승자가 오늘 살해된 신의진 씨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빠는 예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오빠라고? 그날 운전한 사람은 신희준이었단 말이에요. 정원 씨. 그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문정원 씨의 오빠인 문경수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 28세였고요. 신희준은 오빠가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희준... 1년이나 감방에 있으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지은 죄도 없는데 1년 동안 콩밥을 먹으라고? 놔! 이거 놔! 두고 봐. 가만 안 둬! 그때 앙심을 품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해코지하러 따라다닌 거라고요. 정원 씨, 편지 줘보세요. 네. 복역 중에 보낸 편지구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출소하면 찾아오겠다는 내용들 뿐입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런 것 같군요. 뭐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잊지 말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이건 누나, 이 편지는 왜 6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보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가라앉았을 거야. 그런데 나올 때가 되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 이놈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잘못했어요. 정원 씨, 신희준이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직장도 옮기고 집도 이곳으로 이사 온 거라고 말했었죠? 네. 그렇구나.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가구도 새 거고 전자제품도 새 거였구나. 한 번도 안 쓴 물건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가격표도 아직 붙어 있어.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거든요. 무섭고 불안해서요. 그렇겠죠.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그래도 TV는 봤나 보네? 리모컨은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정원 씨가 집에 오니까 피해자가 문을 따고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집에 와서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도 집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문정원 씨는 들고 있던 우선으로 저항을 했고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로 왔습니다. 뒤통수에 떨어진 꽃병이 치명타였나? 콧등에도 상처가 있어요. 몸싸움할 때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거겠지. 저기 봐. TV 받침대 가장자리. 여기에 부딪힌 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래도 정당방위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정당방위가 확실해요. 신희준은 우산이 바뀐 줄도 모르고 절 치려고 했죠. 이건 피해자의 신발인가? 미란이 누나, 비가 몇 시쯤부터 내렸었지? 글쎄, 어두워지고 나서였으니까 7시쯤이었나? 그렇다는 건 그럼 문정원 씨, 자세한 건 서에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마음 푹 놓으세요. 네. 아, 그러니까 형사님들한테도 말했는데 위층에서 TV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다고. 근데 넌 누구냐? 위층에서 사건 조사하고 계시는 유탐정 아저씨 심부름으로 왔어요. 근데 위층에서 들린 TV 소리는 몇 시부터 들린 거예요? 글쎄 6시였나? 아무튼 9시 반쯤 잠잠해지더니 비명소리가 들렸어. 이 빌라 겉엔 멀쩡한데 층간소음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월세가 많이 싸. TV 말고 다른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이, 위층 뭐야? 아까부터 시끄럽게. 그런 일이 있었더니 그렇다면 역시 그랬어.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자, 그럼 난 집에 가서 한 잔 쭉. 아, 저거 뭐예요? 유탐정님! 아빠. 유탐정님, 혹시... 신영사님,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아, 네. 반장님,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게 언제쯤 있었던 일이었죠? 유탐정, 그게 무슨 소린가? 반장님,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계획된 살인이라고? 그럴 리가.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설명해드리죠. 현관에 있는 우산 꽂이를 보십시오. 빗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쓰고 온 우산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집 밖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엔 우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문정원 씨가 카페에서 잘못 가져온 이 형사님의 우산이죠. 그렇긴 한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우산 꽂이에 고인 빗물은 그 우산이 꽂혀 있었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습격했다는 문정원 씨의 증언은 말이 안 됩니다. 일리가 있구만. 갑자기 습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산을 꽂았겠나?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죠? 우산을 쓰고 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집에 우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집에 온 건 비가 내리기 전인 오후 7시 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1시간 전에 피해자의 차에 치일 뻔했었다고요. 그렇지. 신발이야. 피해자 신발 보세요. 젖어 있잖아요. 네, 신발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의 양말과 바지는 하나도 안 젖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만 피해자의 소지품을 봤더니 그 운전자가 쓰고 있던 모자랑 선글라스가 있었다고요. 그게 피해자의 소지품이라고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죠?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차 운전석의 의자 위치죠. 방금 전에 코난이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키가 큰 피해자가 운전한 것 치곤 의자가 앞으로 많이 당겨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황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하는 게 아닌 문정원 씨가 꾸민 계획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정원 씨... 이 모든 건 문정원 씨가 처음부터 꾸민 일이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해드리죠. 먼저 문정원 씨는 열쇠 구멍에 억지로 문을 딴 것 같은 흠집을 냈고 전화로 신의준 씨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겠죠. 그런 다음 카페에서 이 형사님한테 신의준 씨의 편지를 보여주고 협박받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형사님의 우산을 갖고 카페를 나갔고 자신을 따라온 이 형사님을 차로 위협해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기 전에 이곳에 온 신의준 씨는 문정원 씨가 오길 기다리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이 안 되니까 TV 버튼을 눌렀겠죠. 그리고 밤 9시 반 문정원 씨가 왔고 신의진 씨는 TV를 껐습니다. TV 위에 달린 전원 버튼을 눌러서요. 근데 그때 문정원 씨가 꽃병으로 머리를 쳤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받침대에 코를 부딪혔습니다. 이때 났던 소리를 아래층의 탁성원 씨가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문정원 씨는 신의준 씨 손에 칼을 쥐어주고 이 형사님을 위협했을 때 썼던 모자와 선글라스를 시신 옆에 두었습니다. 탁성환 씨가 들은 비명소리는 뭐지? 그야 물론 문정원 씨 혼자 연기한 거죠. 비명소리가 잘 들리게 방음이 잘 안 되는 이 집으로 이사 왔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살해 당시의 소리도 들린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잖아요. 누가 봐도 정원 씨는 신희준한테 협박받고 있었어요. 협박 편지에 난동까지 부렸잖아요. 그게 진짜 협박이었을까요? 법정에서 부린 소동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편지는 어떨까요? 특히 뜸했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보낸 편지에는 출소하면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진실을 말해주겠다. 그래서 꼭 만났으면 한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고 때 운전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걸 고백하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 그 말은 좀 믿기가 어렵구만. 죗값을 치를 생각이 있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말을 하면 되지 않나?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네 어디 갔다 온 게야? 6개월이나 편지를 안 보낸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교도소에 문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교도소에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신희준 씨는 편지가 뜸해지기 직전에 암 말기 진단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요. 그게 진짠가? 네. 근데 출소하면 가보라고 연결해준 병원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간 문정원 씨, 당신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전 용서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해도 전 못한다고요. 정원 씨... 오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우리 집안은 엉망이 됐어요. 아빠는 잘리다시피 회사를 그만뒀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끝내 돌아가셨죠. 그리고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빠의 무죄를 믿어주지 않았었다고요. 그래서 복수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원 씨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겁도 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진 않아요. 절대로 안 한다고요. 정원 씨... 그렇다면 이제 제가 추리를 바탕으로 알게 된 진실을 말씀드리죠. 네? 진실을 알게 되면 정원 씨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 살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설명보단 직접 보여드리죠. 권한! 네. 누나는 신의준 씨 역할을 해주시고요. 이 형사 아저씨는 누나 역할을 해주세요. 콜롬보 반장님, TV 켜주세요. 야, 군침이 도네요. 이 형사님, 흉기로 내리치는 신용을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정원 씨는 그 자세로 TV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점심 때도 먹지 않았어요? 정말 좋아. 이럴 수가... 신의진 씨는 당신을 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죠. 이렇게라도 죗값을 치르고자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신의진 씨는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씨, 그 사실을 알고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면 1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를 재검증하려고 난리가 나겠지. 하지만 이미 또 누군가 죽었고 누군가 죄를 짓게 됐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1년 전 사고 때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경찰이 원망스러워서
당신을 이용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당신을 따라가서 우산을 바꾸기만 했더라도 오늘 밤 당신은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잘못을 한 건 저니까 이 형사님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원 씨,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번엔 문정원 씨가 죗값을 치를 때군요. 그래도 이 형사님의 마음은 잘 전해졌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 축하는 무슨 아직 아니야. 혜정아,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설마 저 차 저거 혜정이? 정말요? 왜냐하면 전 민혜정 씨가 장태영 씨 몰래 고용한 프라이빗 아이 탐정이거든요. 명탐정 군한 다음 이야기 웨딩 이브 전편